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철도 신호기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신호공학 또는 신호기기 이렇게 시험을 보실 거예요. 신호기기에서는 제가 이제 그 전기기기에 나눈 것들은 좀 뺐습니다. 전기기기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신호기기랑 신호공학은 사실은 시험 문제가 좀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약간의 좀 다른 점들은 있습니다. 뭐 계전기라든가 전원장치라든가 전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신호기기에 좀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신호공학은 최첨단에 있는 고속설비들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고요. 오늘은 그 신호기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설명을 강의할 테니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도 신호 제어 회로 중 시소 계전기가 사용되는 회로는 어떤 회로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시소 계전기는 어떤 거 쉽게 설명하면 전원이 들어갔을 때 조건에 맞는 전원이 들어갔을 때 바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해정시키기 위해서 30초에서 60초 또는 120초까지 잡아주고 있는 그런 계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 제어 회로에서는 시소 계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 그죠? 우행 선별 회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시간을 타이머를 잡아주는 회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 회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죠? 보리 및 접근 회로에서는 시소 계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 보류 회로에서는 30초, 접근 회로에서는 90초 동안에 시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번. 다음 중에서 전격 전압 24V인 신호 전구의 전압 조정 범위로 맞는 것은, 그러니까 전격이 24V인데 신호 전구는 0.8에서 0.9배. 잘 안 나오네요. 이 안에 조정을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0.8에서 0.9배. 답은 계산해 보면 19.2에서 21.6V가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격 전압의 조정 범위가 얼마이냐라는 시험 문제가 가끔가다 나옵니다. 이게 뭐 0.8에서 0.9배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24V에 곱하기 0.8 곱하기 0.9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는 어떻게 내느냐를 좀 다르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게 정성적인 시험 출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게 수험생들의 자세이기도 하겠죠. 그죠? 자, 3번. NS형 선로전환기 밀착은 기본 레일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1mm를 벌리는데 정의 또는 반위를 균등하게 몇 킬로그램을 넓힐 수 있느냐, 그때 몇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50kg, 100kg, 200kg, 300kg. 이거는 정답이 100kg. 그죠? 이렇게. 4번. 다음 중 전기 선로 전환기의 공회전 조건. 그러니까 전기 선로 전환기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회전을 줍니다. 근데 그 공회전 조건이 아닌 것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콘덴서가 단락되었을 때, 첨단에 다른 물질이 끼었을 때. 3번. 세정관 홈과 세정자가 불일치가 되었을 때. 4번. 선로전환기와 첨단 간의 치부 위치가 틀릴 때. 이렇게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2번. 첨단에 다른 물질이 끼었을 때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일치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때 모터는 공회전을 해야 돼요. 세정관 홈과 세정자가 불일치가 되었을 때 세정관 홈으로 세정자가 들어가야 되거나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브릿지가 안 맞아서 브릿지가 돼서 걸렸을 때, 이럴 때 역시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역시 선로전환기의 모터는 공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가 됩니다. 선로전환기가 첨단간의 튜브 위치가 다를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첨단간이 움직이면서 세정을 맞춰주는데 이때 그 위치가 틀리면은 브릿지가 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답은 콘덴서가 단락되었을 때는 공회전이 아니라 멈춰버립니다. 콘덴서가 단락되면 공회전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선로전환기는 기본적으로 콘덴서 기동형 직권 전동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콘덴서가 기동할 때 무지 많이 큰 힘이 들어갑니다. 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격 전압 220V 가지고는 이 초기에 첨단관을 움직이는데 무리한 힘이 가하게 돼서 전원을 공급을 콘덴서에서 방전을 시켜줘요. 그래서 보통 220V가 380V까지 딱 늘어나게 됩니다. 단선이 됐을 경우에는 회전을 계속 하다가 정이든 반이든 동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회전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콘덴서가 단락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전기적으로는 단락이라고 얘기하고 현장에서는 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쇼트가 되었을 때는 멈춰버립니다.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좀 참조하시고요. 5번 열차 집중 제어 장치 CTC 효과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것. 안전도 향상 되겠죠. 당연히 선로 용량이 증대가 됩니다. 정보 수집의 자동화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 비자동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신호보안 장치의 고장 파악이 용이하다. 예, 맞습니다. 정보를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뽑아내서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고장을 파악하기가 좀 상당히 용이하고요. CTC 상태에서도 확인하고 로컬 상태에서도 이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장 파악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여러분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연동장치의 결선대 작성 원칙이 아닌 것. 하나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맞다. 진로선별 회로는 망상 회로를 한다. 진로선별 회로는 망상 회로를 한다. 맞습니다. 사실 그 철도 신호 보안 장치의 결선도, 연동장치 결선도는 보통 거의 대부분 망상 회로입니다. 계전기의 배선은 난연성 전선으로 한다. 이 배선은 난연성, 불에 잘 타지 않는 전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난연성 전선으로 한다. 배선도는 결선도를 기초로 해서 실제 배선하듯이 작성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러면 답은 신호 제어 회로는 병렬 회로가 아니라 직렬 회로를 한다. 직렬. 그죠? 직렬 회로를 한다. 7번 전기 선로전환기의 동작 순서가 올바른 것은 전환, 회전, 세정, 표시. 여기서는 전환을 먼저 하지 않죠. 그죠? 전환을 맨 마지막에 합니다. 표시, 회전, 세정, 전환. 역시 전환이 다 끝난 다음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3번 회전을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다 되면 정이든 반이든 어떤 것 쪽으로 이게 전환이 됐느냐를 표시해주고 세정해주고 표시해주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돼야지만이 동작 순서가 올바른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세정 잡혀있던 걸 풀어줍니다. 그래서 해정을 시켜주고 해정이 된 다음에 전환을 해줍니다. 정이든 반이든. 그 다음에 정이 쪽으로 갔든 반 쪽으로 갔든 세정이 딱 맞아야 되고 세정이 다 맞으면 정이다 또는 반이다 쪽으로 표시를 해주는 이 순서가 가장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회차별로 한 10회차 안쪽으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7, 8회 한 번 정도. 8번 다음 중 무여자일 때 정의 또는 반이도 아닌 중립 상태를 갖는 계전기. 우리 이거를 이제 표시를 우리가 정의 반이 또는 여자 무여자는 이런 표시를 해주죠.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지금 이게 정의 반이도 아니고 중립 상태를 갖는 계전기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잘 안 그어지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간에 가 있는 표시, 이 상태를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선조 계정기는 이거, 바이오스 계정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태. 시소 계정기의 상태는 이 상태가 맞는데 여기에서 다만 10초에서부터 120초까지 시소를 가져주는 계정기가 시소 계정기. 정답은 유국선조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유국선조 계정기는 45도, 90도, 0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계정기가 유국선조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3인식 유국선조 계정기. 9번 선로 전환기는 어떤 전동기가 주로 사용되느냐. 1번 직류 직권 전동기. 뒤에 거 안 볼게요. 대부분 선로 전환기나 차단간에 쓰는 전동기는 직류 직권 전동기다. 컨트롤하기 좀 수월하고요. 부하에 대비해서 파워가 좀 더 세고요. 물론 이제 그 아주 세밀하고 예민하지는 못하지만 가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쉽게 동작하고 좀 힘이 셉니다.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한다. 10번 신호설비 분류 중에서 열차 간격 제어 설비가 아닌 것. 간격 제어 설비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열차의 간격으로 차를 제어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열차 간격. 당연히 궤도로 사용돼야 되겠죠, 그죠? 열차 집중 제어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같이 사용해요. 답은 요거냐, 그죠? 자동 정지냐, 열차 방호 장치냐. 근데 열차 자동 정지 장치는 간격 제어 설비라기보다는 열차를 자동으로 스톱. 열차를 자동으로 서게 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열차 자동 정지 장치.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주신호기가 아닌 것. 회색, 유도, 주신호기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주신호기가 아닌 것. 아이고, 잘못 넘어갔네요. 주신호기가 아닌 것은 회색 신호기, 주신호기죠. 유도 신호기, 주신호기입니다. 어모 신호기, 주신호기고요. 중계 신호기는 잠깐만요. 중계 신호기는 부속기죠, 그죠? 종속 신호기가 중계 신호기에 해당됩니다. 주신호기에 딸려 있는 신호기, 주신호기를 나타내주는 신호기. 중계 신호기가 어떤 게 있죠? 종속 신호기가 중계 신호기, 통과 신호기, 원방 신호기가 있죠, 그죠? 다음 중 주신호기가 아닌 것은 폐색, 유도, 어모 신호기는 주신호기다. 중계 신호기는 종속기다. 12번 선로 전환기가 있는 궤도로에 열차가 점유하였을 때 선로 전환기가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세정기.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무지하게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세정 방법입니다. 선로 전환기는 다른 거 보실 거 없어요. 철사 세정입니다. 무조건. 제가 심한 경우에는 선로 전환기가 동작하지 않게 철사로 묶어 놓는다. 그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강의할 때 하는데, 이것만 기억하면은 선로 전환기는 무조건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철사 세정. 물론 표시, 진로, 접근 세정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13번 신호기 현시 상태 중 진행 정의인 것. 신호기가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죠? 진행이냐, 정지냐, 주의냐, 뭐 이렇게 감속이냐, 신호기가 나타나 있는 거를 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늘 진행이 정의인 것이 어떤 거냐라고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수신호등은 정지, 위반 표시 정지, 단선 구간에서의 회색 신호기도 정지가 정의예요. 정지, 정이고요. 복선 구간의 회색 신호기는 진행이 정의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간혹 나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예. 나머지는 다 정지가 정이고요. 단 하나, 진행이 정의인 거는 복선 구간의 회색 신호기입니다. 회색 신호기도 단선과 복선이 있는데 이때는 복선 구간의 회색 신호기가 정지가 정의인 것입니다. 14번 ATP 시스템 지상 설비 중에서 고장 정보를 차상 신호기 정보로 전송하는 장치. ATS 장치는 자동으로 열차를 세우는 장치. 임펄스 궤도 회로는 그냥 궤도 회로예요. 그리고 분산형 TLDS는 TLDS가 이제 궤도를 그 사무실에서 현장이 아니라 유지보수 팀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TLDS예요. 궤도 회로를 뭐 송전 전압, 측정 전압, 뭐 작전 전압, 그다음에 뭐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게 TLDS인데 이것도 역시 차상 신호로 정보를 전송해주는 장치는 아니고요. 우리는 이거를 발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고장 정보, 또는 고정 정보 또는 가변 정보들을 차상 신호기로 차상 신호 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장치는 발리스다. 15번 다음 중 계전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계전기는 뭐예요? 전기 회로 중에 한 구성 요소죠, 그죠? 그리고 이 계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좀 더 풍성한 전기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1번 회로를 구성하는 역할을 해준다. 맞습니다. 전기를 증가시켜 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압을 증폭시킬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16번) NS형 전기선로 전환기의 전환 시간으로 옳은 것은 3초, 5초, 6초, 8초 이하. 여기 답은 무조건 NS형은 6초 이하. 이거는 제가 뭐 왜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여러분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차상 선로 전환기는 2초 이하. 그리고 A형용 우리 고속 설비에 들어간 MJ81은 5초 이하, 그리고 NS형은 6초 이하. 이렇게 여러분이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보시면 신호기기든 신호공학이든 반드시 꼭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7번 연동도표를 제조할 때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연동도표의 나머지는 다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속 선로명 기재해야 됩니다. 이게 경부선인지 동해남부선인지 충북선인지 중앙선인지 호남선인지를 꼭 기재를 해야 되고요. 이 연동도표의 연동장치는 종류가 무엇이다. 뭐 기계 전기설비다, 또는 전기 연동장치다, 또는 전자연동장치다. 이렇게 연동장치 종류도 꼭 기재를 해야 되고요. 이 배선의 약도는 뭐 25,000분의 1, 2,500분의 1 이렇게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선로의 등급은 반드시 기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8번 직류궤도에 사용되는 한류장치. 한류장치가 뭐죠? 한류장치는 궤도회로가 단락되었을 때, 뭐 열차에 의해서 단락이 되든 고장에 의해서 단락이 되든, 단락이 되었을 때 기기들, 계전기라든가 축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으로 열을 발산시켜 줍니다. 이게 한류장치예요. 물론 여기에는 가변전기가 맞고요. 물론 그 역할을 리액터에서도 해줍니다. 근데 리액터에서는 교류해서 해주는 거예요. 교류해서. 답은 가변저항기다.
또는 저항기다. 근데 이제 지금은 가변 저항기를 써줘야지 조종을 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18번의 답은 가변 저항기. 19번 다음 중 주의 신호를 정의로 하는 것은 주의 신호가 정의 늘 주의 신호, 중계 신호기는 앞에 있는 장내 신호기 상태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게 정의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보통은 정지가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중계 신호기는. 왜냐? 장내 신호기는 항상 정지니까. 출발 신호기도 정지. 그러니까 중계 신호기는 아마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중계 신호기는 정지가 정이다라고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판 신호기 정지, 원방 신호기 요게 이제 주의 신호입니다. 여기 원방 신호기는 장내 신호기에 종속되어 있는 신호기로 장내가 정지일 때는 주의, 장내가 진행일 때는 진행 신호를 현시하기 때문에 원방 신호기가 답이고요. 패색 신호기는 정지가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선 구간에서. 복선 구간에서는 진행이 정의이기도 하고요. 다음 중에서 주의 신호를 정의로 하는 것은 원방 신호기다. 20번 여자 전류가 끊어진 후 얼마간 시간이 경과된 후에 N접점이 낙하하는 계전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소 계전기가 조금 개념은 좀 다르긴 한데요. 무선조 계전기는 바로 낙하됩니다. 6국3위 계전기는 낙하라는 개념보다는 90도, 45도, 0도 어느 쪽으로 접점이 붙어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완방이냐 완동이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완동 계전기는 잡고 있다가 시간을 잡고 있다가 N절점이 여자가 돼요. 그게 완동 계전기. 여기서는 완방 계전기. 예. N절점이 낙하되는 계전기는 완방 계전기다. 자, 21번 전자연동 장치의 기본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것. 전자연동 장치는 요즘 가장 많이 핫하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기연동 장치라든가 전기연동 장치가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전기연동 장치예요. 1번 열차 안전운행을 보증해야 된다. 맞죠? 2번 열차에 대한 진로 구성은 수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요게 틀리네요. 수동으로 할 것 같으면 전자연동장치 쓸 필요 없죠. 그죠? 기계연동장치를 사용해야 되겠죠. 열차에 대한 진로 구성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장치의 운영과 조직은 간단해야 되겠죠. 연동장치의 일부 고장 시 반드시 안전추로 동작해야 된다. 22번 연동장치의 세종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반이, 조건부, 정반이 여긴 다 세종 조건이에요. 근데 전기 선로 전환기의 세정은 연동장치에 사용하는 세정 종류는 속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거 제가 한번 나중에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한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20-30분 정도 해서 제가 좀 올리려고 해요.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이 철도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제 강의를 좀 듣게 되시면 아주 어렵지도 아주 쉽지도 않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도 신호공학이나 철도 신호기기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두 과목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그렇게는 제가 그 강의를 한번 업로드 시켜서 올려드릴게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철도 신호 시스템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이정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23번 전기선로 전환기의 전원을 직접 제어하는 계전기는 여기는 무조건 WR이다. 이제 우리 약자가 있잖아요, 그죠? W자가 들어가면 선로 전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가 들어가는 거는 신호기예요. 신호 현시 조건에 들어가는 계전기들. 그리고 T가 들어가는 거는 TP가 되든 TR이 되든 T가 들어가는 거는 궤도예요, 궤도. 그러니까 전기선로 전환기는 W가 들어가거나 K가 들어가거나 NKR, RKR 이렇게 들어가면 전기선로 전환기고요. WLR은 뭐냐? 전기선로 전환기에 세정하는 계전기예요. 세정, 묶어주는 계전기. HR은 신호 현시 계전기. TPR은 궤도 반응 계전기. 궤도가 여자 됐느냐 무여자 됐느냐를 확인해 시켜주는 계전기가 TPR. 1번의 답은 23번의 답은 1번 WR이 선로 전환기를 직접 제어해주는 계전기입니다. 24번 선로 전환기 계전기의 접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맞겼던 거 보면 알겠죠, 그죠? C는 공통 접점이다. 맞습니다. N은 정의 또는 여자 동자 접점이고요. R은 반의 또는 무여자 낙하 접점입니다. 그러면 2번이 틀렸겠네요. N은 고정, C는 가동 접점이다. 이렇게 얘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25번 선로 전환기 장치의 정반의 결정법, 즉 결정법 중 틀린 것. 우리가 선로 전환기를 정이다 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로 전환기가 뭐예요? 이쪽 선로에서 저쪽 선로로 열차를 움직이게 해주는, 이동시켜주는 장치를 선로 전환기라고 얘기합니다. 분기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기관차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속도를 올려주고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속도를 완전히 제어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로 전환기가 열차가 이쪽 선로에서 저쪽 선로로 옮기기 위해서는 분기기, 선로 전환기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의 또는 반이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정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설명드릴 것, 예문에 설명드릴 쪽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정이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상당히 여기 좀 많이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1번 탈선 선로 전환기는 탈선시키는 방향이다. 본선과 탈선 선로 전환기가 있으면 탈선시키는 쪽의 방향으로 틀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탈선 선로 전환기는 쉽게 말하면 탈선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선로 전환기입니다. 애초에 선로 전환기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탈선 선로 전환기는 탈선시키는 방향. 본선과 본선 같은 경우는 중요한 본선을 정의로 잡고요. 본선과 안전 측선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안전 측선 방향, 탈선 전처기하고 비슷해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방향이 정이다. 단선 구간에서는 상하 본선은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이 정입니다. 정해진 방향은 아니에요. 답은 4번. 정해진 방향은 아닙니다. 4번. 자, 지금까지 제가 철도 신호 기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아까 잠깐 중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꼭 제가 철도 신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로드를 계속 시키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조건 업로드 시킬 거고요. 전 시스템에 대한 것들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강의 시간이 제법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30분이 넘게 강의는 안 할 거예요. 한 20분? 뭐 그 정도, 25분 정도씩을 챕터별로 계속 강의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기기든 신호공학이든. 그런데 이 정도면 최하 60점에서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최하. 약속드립니다.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해서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